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코패스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강화된 북한의 대남 통제, 국가안보전략원, 북한 인사 득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늘자 동아일보 기사를 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자 동아일보에는 단독 이런 제목으로 국정원 산하전략연 고위 탈북민 채용, 문정부 때보다 4배 늘었다, 이런 주제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사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들이라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더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전략연, 이것은 뭐냐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말고 국가경영전략원도 있습니다. 국정원에 왜 이런 연구원들이 필요한지는 그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왜 이런 기사를 가끔 쓰느냐? 동아일보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세무 사찰 때 동아일보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많이 했고, 그때 동아일보 회장 부인이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투신 자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유일하게 최인수 사건을 추적 취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는 기사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 다 묻혀버렸고, 다른 언론 기관에서 일체 따라서 보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냥 묻히고 마는 겁니다. 아마 동아일보에 이런 내용의 기사를 다뤄주는 게 아마 대한민국에선 저 하나일 겁니다. 얼마 전에 먼저 번에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장을 했던 서훈과 박지원이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연구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불법으로 취업을 시켜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게 확인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들이 한 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다가 연구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막 취업을 시켰다. 그것은 국정원장이라면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인데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렇겠습니까? 바보라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어거지로 연구원으로 취업을 시켰겠습니까? 바로 공작원들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형식은 취업이지만 간첩들에게 안전한 드보크를 제공하는 거죠. 이것만 봐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어떤 데고 서훈이나 박지원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기사를 볼 것 같으면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한 고위직이 20명씩이나 취업을 했다는 겁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국정원의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국정원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국정원에 탈북하자마자 바로 취업이 된다.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정보부에서 우리나라 국정원에다 재정 갖다 박어 하면은 내일 내려와서 바로 취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의 국정원이죠.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탈북 인사들이 그렇게 많이, 그것도 고위직들이 국정원에 취업이 있을까요?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박영수 아래서 쫄병 검사로서 박근혜 정부를 제거하는데 최일선에서 활약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때 차기와 착차기를 보장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쫄병 검사들 2명이서 5년 후에 대통령을 해먹고 또 5년 후에 대통령을 또 해먹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5.16을 일으켰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종필이도 대통령을 못 해보고 죽었습니다. 김대중이도 호남 세력들이 열화와 같이 지원했어도 김종필의 도움 없었으면 대통령 못 해먹었어요. 김영삼이도 3당 합당이라는 꼼수가 없었으면 대통령 못 해먹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을 정치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힘든데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고 국민의힘에 일원도 안 냈고 당 생활도 한 번도 안 했던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쫄병 검사에서 바로 대통령 그리고 한 당의 대표가 돼가지고 차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에는 민주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그 민주연구원의 원래 이름이 2000년도에 김대중이가 국가경영전략연구소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지금의 민주연구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는 1999년도 4월 30일 날 천용태가 중국 정보부에 가서 국정원의 정치정보 주권을 상납을 하고 그 당시에 최인수 납치에 관여했던 국정원 요원들, 정보사 요원들 30여 명이 중국 정보부에 체포돼서 구속된 거를 풀려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도에 설립한 게 국가경영전략연구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에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중국과 관련된 단체인 겁니다. 천용태기가 취임하는 날 왜 갑자기 중국 정보부에 갔냐면은 이종찬 국정원장 시절에 김대중과 김홍일과 이종찬이가 중국에 가서 최인수라는 북한 요원을 안기부로 납치를 해다 고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최인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탈출을 해서 중앙일보사로 튄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 새 나갔고 그 결과 바로 오부지에게
그 내용이 삼성에 의해서 통보돼가지고 바로 김대중 오부치 회담이 열려서 독도가 넘어간 겁니다. 그런 삼성을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또 끌어안고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은 유튜브에서는 이 영상이 삭제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후속 이야기는 청청모 홈페이지에서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채널에 대한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 나라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북한도 똑같습니다. 남한에 전라도가 있으면 북한에는 함경도가 있고 남한의 간첩들이 전부 다 돈을 벌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하지만 북한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건 똑같습니다. 그 종자가 그 종자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